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론 방송 오늘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 코스닥 지수는 0.4%가량 상승불 켜주고 있고 그래도 어제 큰 폭으로 빠졌던 SK하이닉스는 1.6% 정도 상승, 삼성전자도 0.25%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량주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6%가량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주들도 좋은 흐름,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로서는 조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중에 4가지 종목들이 모두 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이 중에서 SLS 바이오라는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콘타매트릭스와 엔젠바이오 2가지 종목은 또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서 오늘 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또 다시 주인공이 된 바이오주들과 조선 관련주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다음 주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PCE 소비지출 지수와 함께 앞으로 금리 인하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대결 구도,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익론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늘 시장 네. 참, 진짜 10월달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습하고 네. 외국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들이 자꾸 터지고 그 중간에 10월달 중간에 트럼프는 총알을 피하지를 않나,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불출마를 하지를 않나, 헬리스가 등판을 하질 않나. 헬리스 등판해가지고 바이든하고 지지율도 격차 별로 안 나는 상황에서 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지를 않나. 참. 그리고 6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금투세, HB 임상 실패, 그다음에 5월달 이스라엘 전쟁, 뭐 이거 오히려 금리 인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해요? 금리 인상해도 이 정도 떨어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너무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네,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대. 무조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어디다? 죄송합니다. 필라 반도체 지수. 피자도 뭐 드시고 싶으세요? 피자 먹고 싶었나 봐요. 필라 반도체 지수.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7월 초반에 고점을 찍은 뒤로 사실은 그동안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은 좀 조정의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도 거의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우량주들 AI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나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도 역시 1.7%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형 우량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중에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상승한 종목 딱 한 종목 있었는데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2%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테슬라는 지금 그래도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미국에서 대표적인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량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변화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전문가님 지금 보면은 테슬라 주가는 요즘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이 포드 완성차 업체 포드가 간밤에 주가가 18%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전기차 사업의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기대감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였죠. 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상승이 되고 SK 하이닉스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최대 5년 6개월 만에 순이익이 발생이 됐는데는 네. 누가 보면은 상황이 바뀐 것처럼 나와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이 기업들이 네.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1분기. 그다음 2분기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에 요즘은 모의고사도 있나? 그럼요. 아, 그래요? 네네. 나 때는 옛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였는데.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고 하면 중간고사는 중간 기사는 이 2차 전지가 성적표가 평균이 50점밖에 안 나왔던 거야. 평균 50점이요.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이제 기말고사 때는 네. 어때도 평균 중간고사 때 50점 맞았던 거예요. 52점은 맞을 수가 있다. 즉 지금은 성적표가 안 좋았지만은 다음 분기에 기대감이 더 심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프하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적표가 몇 매가 나왔어도 주가가 어제 상승했던 거죠. 우량주들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역시 HBM 메모리 우리가 다 몰랐을까? 성적표 좋게 나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평균 90점을 맞았어. SK 하이닉스는. 근데 기말고사 때 SK 하이닉스가 향후 기말고사 때 이게 좀 아쉬워가지고 한 2점 정도 깎아낼 수가 있다. 즉 2차 전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5점만 올라가도 다음 성적표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하이닉스는 너무 성적표가 너무 좋게 나온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말고사 때 어떤 성적을 낼지 의문인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음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네. 그게 있어야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건데 어제 그런 반대 같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상승합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지금 어디에 편입되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관련주로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테슬라는요. 트럼프 관련주가 되면서 최근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뭐 중간에 2차 전지 부분으로 모멘텀으로 상승하면 모를까? 테슬라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로보택시,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은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사실 상승한 거 의미 없습니다. 왜? 엊그제 이 12% 정도가 빠졌기 때문이죠.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면은 2차 전지들도 다 무너질 거라고. 네. 하지만 어제 어떻게 됐죠? 장 초반 눌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방식 지금부터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는 따로 봐야 돼요. 따로.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디커플링 형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개별적인 종목들로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정반대 흐름으로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라든지
특히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성적이 나오고 나서 부진한 반면 2차 전지주들은 안 좋은 성적을 공개하고 나서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자료 준비한 것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에서 2분기 GDP가 2.8% 증가하면서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 미국 경제는 정말 죄송한데 네. 중간에 껴서 죄송한데 네. 바이든이 하고 헬리스가 네. 지금 미국 정책이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그 대통령이 현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명분 생겼네요. 바이든 시대 때 GDP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걸로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헬리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집권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호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분기에는 뭐 어쩐 일인지 성장률이 약간 부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굉장히 좋은 GDP 개선을 보이면서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 좋게 반응을 한 건지 나쁘게 반응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네. 엄청나게 째어봤죠. 네.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다 브리핑 써주고 나서 저녁에 이제 GDP 발표되는 걸 봤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정확히 10시 반에 미장이 열리죠. 네. 10시 반에서 12시까지, 11시까지는 어느 정도 미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이놈의 필라델피아에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5%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홀딩스가 3% 정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즉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드가 실적 분기에 의해서 안 좋아지는데 이 반도체 AI주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거야. 네. 그때 테슬라는 3% 정도 상승하고 나홀로 상승하다가 테슬라도 같이 필라델피아 영향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었죠. 즉 이제부터 엔비디아가 빠진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GDP가 최근에 연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는 시점이 다가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연착륙이다.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온다. 네. 그런 걸로 갔었지만 지금은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GDP가 예상치보다 상위가 나온 것. 즉 최근에 연준에서 얘기한 건 경제 연착륙입니다. 네. 경제 연착륙이면은 이 연착륙에 따라서 GDP가 예상치보다 상위가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시점에서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그렇지. 네. 근데 네. 오늘 밤 발표된 6월 PCE 이것도 사실 개인 소비 지수가 약하게 나와도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와도 시장에는 이걸로 호재로 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통일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둔화로 나오면 더 좋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은 연준이 얘기한 게 뭡니까? 경제 연착륙이에요. 즉 너무 물가만 너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쓰면 안 된다. 안 쓰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하면은 이게 갑자기 부동산 쪽의 유동성이 또 유입이 될 수가 있다. 암호화폐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뭐죠? 미국 연준이 겁나는 건 뭐냐면은 미국 시장은 지금 통화 정책으로 그동안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 재정 정책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도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빚을 지죠. 내가 현금이 5천만 원 있어. 그런데 이 집값은 2억이야. 그러면 1억 5천원 은행에 빌려야겠죠. 네. 그러면은 그 국민에 속한 나라도 채권을 써야겠죠. 은행한테. 어디다가 돈을 또 쓰고 저기다 돈을 또 쓰고 기관들한테 또 돈을 써주었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국채로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쓰는 겁니다. 그게 재정 정책이고 금리 인하가 다가올수록 재정 정책을 쓸 때는 미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은 미증시가 우상향으로 갔던 거는 통화 정책으로 누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간 것처럼 볼 수가 있겠지만은 금리 인하는 미증시한테는 오히려 악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 개인 소비 지수가 오늘 둔화가 나오면 좋기는 합니다. 그래요? 둔화가 나오면 좋기는 하지만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미증시가 금리 인하되고 하락되면은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하이, 뭐 대만, 둥가 뭐 이런 증시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거기는 재정 정책으로 미국 주식은 올라간 거고 다른 세계 증시는 재정 정책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계 미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서양개미 맞죠? 우리 동양개미인가? 소확개미. 우리 개미분들이 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소확개미가 되죠. 그렇죠. 네. 이거 약간 좀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뭐 본 거예요? 그러면 서양개미들이 다 갔다가 이제 집에 오게 되겠죠.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들 내 얘기에 더 근거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미증시 하락됐잖아. 네. 근데 국내 증시는 지금 우리가 만족할 만큼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조금이라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미국 증시 조정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오늘 상승장에 비추어 봐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미국 증시가 좀 고점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형식으로 오히려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그 동력은 바로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GDP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그 전이었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반응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밤에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이 PCE 지수가 만약에 너무 높게 나왔을 때는 물가가 여전히 상승을 높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테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좋게 나온다고,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오바마 전 대통령 아직까지는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곧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부인인 미셸 오바마도 아마 같은 뜻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두 사람의 격차가 2%에서 3% 정도로 완전히 초박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단은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해리스 관련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섹터들로 옮겨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마리화나는 저희가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해리스 관련주인 줄 아시겠지만은 네. 해리스하고 바이든하고 정책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마리화나에서 최근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처음에 해리스가 등판할 때 상한가 갔던 게 우리바이오였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오솜첨단 소재입니다. 오솜첨단 소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일약품입니다. 즉 우리바이오, 오솜첨단 소재, 화일약품, 이 세 가지만 마리화나 관련주 앞으로 엎치야 뒤치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였죠. 화요일, 수요일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SDN, 그다음에 태양광. 금양그린파워, 금양그린파워. 그다음에 S에너지, S에너지. 두 번 그다음,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소 관련주인 네.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CS 윈드가 있습니다. 네. CS 윈드는 이거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근데 중요한 건 네. 여기서 이 마리화나가 움직이면 IMBC도 같이 움직입니다. 즉 해리스의 남편하고 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정치인 중에서 여기서 기자 역할을 했던 박영선 장관이 있죠. 박영선 전문통신부 장관이 남편하고 해리스 남편하고 같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로펌 사무실을 같이 썼다. 그 이유로 IMBC가 주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즉 마리아나가 움직이면은 해리스의 등판에 따라서 마리아나가 움직이면은 IMBC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해리스가 등판했으면 2차 전지하고 신재생에 아니 2차 전지는 뭐 그렇게 상승도 없고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만 뭐 중간에 한두 번 상승,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뭐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음. 사건 발단은 10월 13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서프라이즈를 보고 있었고요. 오. 그때가 일요일이었어요. 저 어느 날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막 친구가 전화 오는 거예요. 네. 야, 너 뭐하냐? 어. 나 서프라이즈 보고 있는데, 야, 지금 서프라이즈가 문제냐? 오. 그 뉴스 터워서 한번 봐봐. 네. 그냥 아무래도 제가 주식 전문가이다 보니까 저한테 네. 전화를 준 거예요. 야, 네가 전문가가 맞냐? 얘만 그 지금 트럼프가 지금 총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요. 진짜? 이렇게 해서 봤죠. 보고 나서 한 달 동안 힘들겠구나. 이제 어. 약간 저는 좀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지율이 3%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총격 사건이 이후 갑자기 지지율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7% 차이가 났었어요. 와. 그러니까 즉 이 정책주, 바이든의 정책주, 이 정책주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통 2차 전지 종목이 13일 이후에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6일이죠. 오. 13일에서 26일 동안 와 완전히 임진왜란 터진 것처럼 2차 전지가 임진왜란 던지고 병자호란 병자호란에다가 임진왜란 터졌어요. 네. 2차 전지가. 그러니까 14일 이후에 지금까지 임진왜란, 정유회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네. 이 세 가지 다 겪은 거야. 이 세 가지 다 겪으니까 네. 2차 전지가 하나당 20% 이상이 빠질 수밖에 없지. 어. 우리 TCCT 지금 누가 보면 부도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정도 지금 이제 13일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지금 한 가지 좀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뭐가 근데 있죠? 중간에 네네. 제가 또 이제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바이든이 부추말을 해야 어느 정도 부활시성 해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바이든이 이제 선명을 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반등하겠다. 부활시성 해소가. 그때까지만 해도 2차 전지하고 신재생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우리가 방송하고 사무실 가니까 TCCT 갑자기 10% 빠지고. 그게 바이든의 불출마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또 악재가 반영이 됐던 거지.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주들이 다 빠졌는데. 이번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왜 빠졌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아셔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트럼프가 총을 맞을지 어찌 압니까? 여러분들도 몰랐고 우리도 다 몰랐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3일 이후에 이렇게 2차 전지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게 빠졌다고 하면은 그 후에 새로운 주인공이 해리스가 나타났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지지율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참 대단합니다. 네. 혼자 싸우고 있죠. 근데 해리스 뒤에는 버락 오바마가 있고 클린턴 쪽이 있고 미셸 오바마까지 있고 든든합니다. 든든해도 일단은 트럼프하고 맞붙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는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2차 전지든 신재생 에너지든 다 빠졌던 거야. 근데 지금 시장이 되게 부활시성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네.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맞붙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리스가 지지율이 3%든 5% 갑자기 5% 지지율로 압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 13일 이후 26일까지 빠졌던 2차 전지 종목들은 다시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떨어졌던 만큼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졌던 2차 전지주들이 해리스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3%, 4%, 5%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은 다시 빠르게 회복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솔직히 미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0년도였어요. 그때 우리 지금 그때 2020년도에 우리 아나운서 말고 그 전에 계셨던 아나운서님 계셨어요. 네. 그분하고 미 대선 그때는 오. 트럼프하고 바이든 때였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시장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똑같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미 대선이 2달 전, 3달 전에는 한산 누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간다 했다 가지고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2차 전지 부분이 너무 악재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있죠. 근데 어제 실적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다 반등이 나오고 오늘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2차 전지에 또 주가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로 집중됐던 시선이 민주당 쪽으로 좀 분산이 되고 새롭게 등판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 좀 올라가는 기미가 보일 수 있다면 민주당의 정책주 쪽으로 투심이 옮겨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마리화나라든지 인맥주 IMBC 같은 종목들을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이외에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주 신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주들은 반등의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수익까지 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종목명이나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오.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낙폭에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SK하이닉스만 올라가도 전체적으로 못 움직입니다. 즉 모든 투자자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신저가라는 거. 맞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큰 무기는 저가라는 겁니다. 네. 저가. 그 부분도 뒷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장에 대한 마무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으로 한번 언급해 문제입니다, 드리고 이거. 우리 국내 시장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왜 전문가님 왜 문제라고 하시나요? 뭐 엔비디아 올라가도 뭐 아모딩스 올라가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도 뭐 다 이거 뭐 올라갑니까? 지금 이스타 소프트 보세요. 이스타 소프트가 완전히 지금 토스트가 돼버렸어요. 토스트가. 토스트요? 토스트 돼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탔다 이거예요. 아이고. 주가가 위로 타는데 밑으로 탔다는 거죠. 네. 토스트처럼.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스타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예, 여러분들 이스트 소프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불과 3달 전만 해도 이스트 소프트 최고가로 경신은 가능할 거다. 네. 뭐 그런 기자분들이 엄청 많이 썼어요. 그것 네.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AI 대전주는 이스트 소프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만인장선이에요. 조정을 너무 오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네. 굿장은 탈출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네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장이 올라가고 반도체 AI주들이 그동안 계속 빠졌다. 이건 뭡니까? 미장도 즉 돈을 채권을 꾸역꾸역 올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미증시나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는데 AI 지수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솔직히 누구 탓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올린 건데 AI 지수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미증시는 껍데기 마냥 올라가고 AI 반도체 지수는 계속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챗 오스터만인가? 샘 올트먼이요. 챗 오트만. 샘 올트먼이요. 샘 오트만. 그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그 사람 네. 프랑스 사람인가? 어쨌든 그 샘 오트만이 뭐 중간에 까딱 뭐 무슨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주가 뛰어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고 지금 이게 한국 언론도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네. AI가 이제 빠지잖아. 네. 빠지고 있으니까 결국 AI는 거품이었나 닷컴 와.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어. 네. 아유, 난 참 지겹습니다, 내 진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들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니 내 종목도 AI 관련주인데 뭐 엔비디아는 끝도 없이 오르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AI 관련주는 이렇게 빠지기만 하는지 그리고 거품이 있었던 종목들은 빠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종목들 거품이 낀 적도 없거든요. 거품에 낀 적도 없고 계속 빠집니다. 뭐 샴푸를 바른 것도 없죠, 얘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이미 이런 AI나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일부 특정 종목들이 너무 많이 우려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게 식상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식상해졌다는 것보다는 네. 솔직히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얘네들 솔직히 엔비디아 말고 매력이 하는 게 있습니까? 너무 이게 아쉽습니다.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게 MDS 테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엔젤은 구글 쪽이고 알파벳.
근데 알파벳 실적 어제 솔직히 잘 나왔거든요. 네. 어제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중간고사 선적은 요만큼 나왔는데 기말고사 선적이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언론에서는 막 한 달 전부터 막 2분기 실적 미드건 실적분, 맞아요. 미드건 실적분, 막 네, 미드건 실적을 근데 실적분. 믿으면 안 됐어요. 응, 어제 어떤 기자분 내가 누가 본 얘기는 못하는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제 구글하고 테슬라는 그 주가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갑자기 네. 이제는 또 미드건 실적분. 아이고 그거 보고 투자하는 여러분들이나 오히려 실적을 믿지 아유. 마세요. 실적을 믿지 마세요입니다. 아니 솔직히 중간고사 50점 맞았다가 기말고사 때 49점 맞으면은 그런 분위기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실적만 보고 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본인들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맨날 미장으로 가야겠다 얘기하죠. 그 미장 가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그 집 빼고 있답니다. 빼고 아우. 다시 한국으로 국내 증시로 코스닥으로 전세를 놓지 코스피로 전세 놓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AI 관련주들은 전문가님이 솔직하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AI가 아니고 이제는 뭔지 아십니까? 뭐죠? 에어, 에이, 뭐죠? 에어, 에어. 네,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 자, 오픈 AI가 챗 갑자기 생각 안 GPT, 나네. 챗 GPT를 만든 회사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챗 GPT보다 이 클로드 AI라고 네. 좀 이제 다른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뭐 AI 기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주지 못하는 부분 아쉽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매력이 좀 생겨나 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이 영업이 이것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매출액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대 최대 2분기 매출, 역대 최대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맨날 어디만 보면 다 역대 최대돼.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역대 최대 당일날 주가 하락이 엄청 많아요. 어제 SK하이닉스가 바로 그랬죠. 그리고 LG전자도 똑같이 2분기 최대 매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주가는 부진한 건지 전문가님 아까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도 계속 오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 많이 하네. 그 중간고사를 그동안 잘 봤는데 네. 향후 앞으로 볼 기말고사 때 성적표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그 우려감에 빠지는 거죠. 오히려 그 전에 미리 중간고사 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지. 2차 전지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얘기해보면은 네.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맴매 맞아본 적 있으시죠? 맴매. 맴매. 전문가님 맞아보셨나요? 많이 맞았죠. 왜 맞으셨어요?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오! 오락실 가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해가지고 맴매 맞았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 맴매를 맞기 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맴매를 맞고 나서 더 안전합니까? 맞고 나서가 안전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맴매를 계속 이미 맞았던 거예요. 이미 맞았다. 이미 맞았던 거예요. 이제 다 맞고 나서 결과가 어디 시청에 나오고 나서 맞고 나니까 이제 두렵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해도 맴매에 이제 맞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맴매에 맞으니까 맴매에 맞고 나서 더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랬어요, 식으로. 전문가님. 제가 공부를 잘했는데도 맴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기대치. 그러니까 이 투자도 기대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님. 이런 방식으로 전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좀 이렇게 놀려주셔야죠. 인정을 해주시면 어떡해요.
딱 봐도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집에서. 집에서 많이 맞을 것 그래요.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 애기들은 또 맴매를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못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요즘은 그렇지도 못하죠.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얘기로 넘어와가지고 저번에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2차 전지로 흘러 들어가요. 원한이 많아서 그래요. 원한이. 제가 그럴 줄 알고 바로 2차 전지주 얘기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요. 잘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다 빠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실적 부진한 2차 전지주들 그래도 어제 이상하게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좀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네. 이 부분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대표적인 지금 모멘텀 중에 하나가 네.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배터리만 봐도 열받는다 이제. 이게 3분기에서 4분기 초에는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 전문가님이 8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파월 달이 3분기니까요. 그래요. 파월 달에서 3분기에서 4분기.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4680 배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예드가 만약에 예드 2차 전지 예드 스틸이라고 얘기합시다. 네. 그 회사가 예드 스틸입니다. 예드 스틸인데 예드 스틸이 2차 전지 신사업을 하겠다. 네. 그래서 나는 4680 원통형 배터리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싶다. 네. 그랬어. 근데 이 사업 소재가 이 예드 스틱이 2차 전지 기업인 예드 스틱이 원통형만 하는 게 아니고 리튬 인산철도 같이 해. 네.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거야. 오. 돈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환사채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유상증자를 쓸 수도 없는 거고 네. 주주하는 정책도 없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돈 좀 빌려주십시오. 유상증자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불력대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주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뭔가 사업적인 게 하나가 포기를 해야 하는 거야.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제가 많이 자신 있고 누구보다 자신 있고 앞으로 전 세계가 원하는 기술은 4680이고 네. 이 리튬 인산철은 라이벌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리튬 인산철을 포기하고 깔끔하게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 4680 원통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드스틱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LG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요가 감소가 되고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모든 전기 자동차는 수요가 감소된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것 때문에 악재다? 아니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되게 현명한 걸 선택한 거예요. 즉, 이 4680 배터리는 유지하겠다. 그만큼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만약에 LFP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는데 그중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르면 다음 달부터 4680 배터리 양산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매출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대차에서 이 IRA에 의한 피해가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만약에 좀 나쁜 점이 있다면 전기차 자체의 성장성은 약간은 둔화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편을 손을 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쟁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절대 뭐 2차 전지주들의 마냥 좋지 않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뭐 현대차 완성차 기업에서나 2차 전지 우리 셀 기업에서나 똑같이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 말씀해 그리고 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 공장들이 다 미국의 공화당 지역에서 지금 짓고 있어요. 맞습니다. 공화당 지역에서 짓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짓고 있는데 이거 다 공화당에서 짓고 있거든요. 공화당 소속이 어디입니까? 트럼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원래 트럼프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 원래는 민주당이었어요.
트럼프가요? 그래요? 2016년도 전에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요? 네, 민주당이었다가 음. 민주당에서 쫓겨나고 음. 그때 무소속으로 갔었어요. 어. 그러다가 또 공화당으로 갔다가 음. 또 공화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소속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민주당으로 이렇게 될까 말까 했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였어요. 네. 그래서 오바마하고 경쟁이 있었어요. 음. 그때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오바마였죠. 네. 그래서 오바마하고 트럼프하고 격돌이 돼가지고 오. 트럼프가 그때 이 민주당의 다음 당이 어디입니까? 공화당이죠. 아우. 그럼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욕먹는 거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공화당이 트럼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공화당 지역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 공화당 지역이 원래 토박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짓는 2차 전지 기업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즉 트럼프가 지금 솔직히 생각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공화당 지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플하고 현대차가 만약에 보조금 안 줄 거야? 그러면 뭐예요 여기다가 주요? 즉 이겁니다. 자, 이 화면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면 미국이 공장 안 짓겠지?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안 주는데 왜 짓습니까? 그러니까 즉 언론이 이거를 역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일자리도 사라질 수가 네네.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트럼프는 다시 입장을 바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못 알고 있는데 폐기가 아닙니다. IRA 말하는 거예요. 말 바꾸기 선수니까요. 네. 전기차로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얘기하자는 거는 네. 내연기관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말 바꾸기 선수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또 다시 2차 전지는 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책이 미국에서 600만 부 팔렸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요? 비록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역비공 같은 어디로 튈지 사람이지만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이지만 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래와 협상에 있어서는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대통령이고요. 전 네네. 대통령이고요. 자,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어제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림 그려가지고 올려주셨잖아요. 이거는 해줘야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만 보기 아까워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잘 갖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전략이 뭡니까? 전기차 보조금, IRA에 의한 보조금을 만약에 축소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표심을 뺏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IRA 어차피 법적으로도 폐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더러 폐기할 이유도 없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트럼프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접전 지역, 지금 공화당이 조금 우세한 그런 지역들에 IRA의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우리 기업들도 공장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폐지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로 완전 전환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 전기차 같이 가자. 나는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네, 그런 말을 한 거지. 뭐 여러분들 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안원선님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내가 트럼프야. 네. 그래가지고 안원선님한테 안원선님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밥 이렇게 뭐 만났어요. 네, 근데 좋습니다. 안원선님 입장에서 아이 그래도 뭐 내든 전문가님이 사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밥 먹고 갑자기 지갑에 두고 왔네요. 지갑 두고 왔으니까 안원선님 내가 아니. 가십시오. 그러면은 밥 먹자면서요. 밥 못 줬는데 네. 내가 돈을 못 냈어.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내고 아이고. 갔어.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네네. 가면 아는 사람 저쪽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겠죠. 저 그래서 먹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먹튀 해야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즉 일론삼 그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조금은 아예 안 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절대 IRA 폐기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말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곧 이제 여기가 끝인데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TCC 하나만 합시다. 나 이거는 반드시 넘고 가야 돼. 자, TCC 때 차트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제가 TCC 저거 보고 스틸. 이 갑자기 귀가 또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면증이 아, 또. 네. 이게 지금 10월 13일, 10월 13일 이후 트럼프가 이 뱅뱅뱅 하고 나서 갑자기 24%가 빠졌습니다. 네, 자,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자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저게 마이너스가 38%입니다. 네. 38%인데요. 근데 내가 종목 하나만 들고 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근데 저도 중간에 저 때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더 빠져버렸습니다. 와. 하지만 적어도 59,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의 시황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저는 추매 없이 주가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누군지 아시겠죠? 저 레드입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갑자기 제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은 저기 제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주도요? 정말 진짜 안 됩니다. 아, 제주도 못 가겠구나. 팀원하고 위메프 안 되니까. 책임지고 가세요. 그래요. 자, 저희 이제 벌써 방송 시간 5분밖에 남지 얼마 안 않아가지고 남았네요. 정말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세법 개정안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발표가 나왔고요. 역시 이제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죠. 당 대표 후보인데 당 대표로 오늘 같은 날 이거 빨간 거 입어왔네. 예, 아유 검은색 입고 오셔야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금투세 도입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바꿨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추가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당연히 이 입장으로 네.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당 내 기조는 또 금투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네네. 지금 시장에서 미 대선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내 증시가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의 이런 거에 영향 가겠습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미 대선이 없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정말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세법 개정안은 발표가 되잖아요,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금투세 진행을 해야 한다. 제가 볼 땐 그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주식 나 우량주 몇 개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안 물어봐도 계좌는 똑같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거요 금투세를 시행해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잃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보상해 줄 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은 벌 수가 있다? 뭐 물론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네.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영향으로 인해서 빠지면은 우리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책임져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아무리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유력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투세는 이거는 폐지보다는 유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예가 될 것이다라는 네네네. 전망을 조심스럽게 네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문제예요. 마지막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환불 절차가 좀 시작은 됐다고 합니다. 부디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모두가 다 해결이 돼야 할 텐데 네, 제 친구가 네.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저번 주에 유럽을 가려고 했는데 네. 그 유럽에서 걔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뭐지 클라우드 에어가 생긴 거야. 에러가 에어가 맞아요. 생겨가지고 또 비행기 많이 못 타는 거야. 그 얘기 하셨잖아요. 월요일에. 근데 또 그놈이 또 여행 가려고 잡아놨는데 또 취소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가 이번에 좀 비행기하고 운이 없었나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 가기 어렵습니다. 여행 가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행을 왜 갑니까?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 시작됐는데. 집에서 올림픽이나 봐라. 집에서 올림픽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광고 관련주들이 또 올림픽의 수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 관련주들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20초만 얘기합시다. 네네. 네이버 쇼핑 관련주 보십시오. 네이버 쇼핑 관련주. 플레이드, 그다음에 YG버즈, 네. 예스24. 오. 네이버 쇼핑, 네이버가 팜스토어잖아요. 네이버 관련주가 반세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오! 방송 끝났네.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 관련주인 플레이디, S24, 와이즈버즈 유망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전략 저희가 시청자 게시판에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저희 딱 1분 동안 QR코드 띄워드리는 동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여러분들께 모든 더 많은 자료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